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 발표 후폭풍입니다. 3분 남짓 아주 짤막한 성명에 담긴 정치적 의미가 무엇인지 짚어보겠는데요. 17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내시면서 6회 통쾌 3쾌, 3쾌 정치의 창시자이신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겸손인 겸 방송인 정청래입니다. 네. 좀 멘트가 좀 그러네요. 전도 좀 센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요즘은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신년사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평범한 사람들이 위대하다. 아버지에서 딸로 네. 그리고 어머니에서 아들로 네. 촛불을 들고 이어진 것이 그렇죠.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다. 네. 그래서 네. 평범한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예, 네. 평범하게. 네. 알겠습니다. 오늘 평범하게 네, 출발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TBS 앱 실시간 댓글, 문자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굉장히 바쁘시죠, 요새? 트위터 하시느라고. 아니, 그리 바쁘진 않아요. 그리 바쁘지 않아요? 네. 지금 굉장히 바쁜 줄 알았는데. 트위터만 보면 바빠 보이죠? 네, 엄청 바쁘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할 때, 네. 1시간 반 동안 했잖아요. 네. 25번. 트위터를? 네. 예. 실시간으로. 왜냐면, 네. 이 젊은 기자들이, 네. 어떻게 이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기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기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예. 저희는 현실이고 생활이었지만, 네. 87년 유월항쟁 이런 게 다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이렇게 봐야 된다. 하고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리딩. LEAD, ING. 예, 리딩 하는 거죠. 리딩 그룹. 네네.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기사 이렇게 써야 된다. 기사의 각을 잡아주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설에는 네. 제가 트위터에 사용한 문장을 네. 그대로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쓴 표절인데, 데도 그러면? 있었어요. 예. 진짜요? 어느 네. 언론입니까? 밝힐 수 없어요. 그걸 밝혀주셔야 되는데. 네. 어찌됐든. 하여튼 오마이뉴스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오마이뉴스 그만뒀기 때문에 네.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 3분 성명.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입장 발표. 네. 3분 성명에는 없는 네. 게 많았어요. 없는 게 많았다. 예, 염치가 없었고, 염치. 후회와 반성이 없었고, 네. 그리고 알리바이도 없었고요. 예. 그리고 내용도 없었고, 예.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런 건 다 없었는데, 네. 비겁함만 있었다. 이렇게 생각. 비겁함만 있었다. 왜 비겁하다고 생각하셨어요? 할 말을 안 했어요. 꼭 해야 되는 말을 꼭 해야 되는 말을 안 했어요. 예. 어떤 예를 말을? 들면 구체적인 팩트로는 네. 국정원 특활비라든가 다스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청 지금 궁금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일절 언급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발 좀 이런 말을 했었으면 좋겠다 네. 하는 게 있어요. 17대 대통령으로서 네. 제 재임 기간 동안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모두 최종 네.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 부하들은 네. 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을 뿐입니다. 이 부하들을 선처해 주시고 네. 제가 있다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수사에 협조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검찰이 부르면 나가겠습니다. 네. 이런 말을 해야 그렇죠. 좀 그나마 네. 약간의 감동도 있고 네. 국민들로 하여금 약간의 뭐라 할까? 그래도 역시 대통령 한 사람은 다르네. 네. 이런 것도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MB한테 필요한 것은 예. 동정심입니다. 지금. 네. 근데 그런 동정심마저 네. 유발하지 못했죠. 트위터로 미리 좀 알려줄 걸 그랬나요? 그래서 각을 좀 잡아줄 3분 성명 끝나고 3분 안에 또 5개 트윗을 날렸어요. 이거 실패한 네. 골방 성명이다. 골방 성명이다. 전두환이 골목 성명을 냈잖아요. 예. 이명박은 골방 성명이다. 아니 근데 박지원 전 대표 있잖아요. 네. 국민의당.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이지만. 그래요? 네. 박지원 대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네. 전두환 씨의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전두환은 골목 성명, MB는 서재 성명 이랬는데 서재 의원님은 성명은 또 너무나 아름다운 용어고요. 서재가 너무 아름다운. 골방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 기자회견은 뭐겠어요. 예. 기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그렇죠. 그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기자들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재 성명은 예.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고 골방에서 혼자 한 거잖아요. 기자가 있긴 했어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신문 하나, 방송 하나, 통신 하나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4개사가 그거는 들어간 질문, 거고. 대답, 예. 응답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림을 MB가 위해서? 맞다.
저 텔레비에 나와서 말한 사람이 이명박이 맞다. 그거 증명하는 거 이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현장에서 기자들이 아니 이렇게 딱 기침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우선 기침하고 이제 딱 읽고 나갈 때 잠깐만요 하고 이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다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또 아무도 그런 걸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깥에는 그리고 건물 밖에 거기 있는 기자들이 너무 기자들도 많았어요. 그걸 알았던 거죠. 네. 뭐냐면 나에게 물어라 그랬잖아요. 네.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요. 내가 수사받겠다는 게 아니고 나에게 살짝 물어라. 비틀어가지고 나에게 물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네. 그런 건 나에게 물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할 거기 때문에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물어봤자 소용이 없어. 그래서 아예 안 묻는 걸로. 그렇죠. 입만 아프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몇 가지를 좀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보수를 괴멸시키기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제가 보기엔 이제 딱 두 줄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 보수는 이미 괴멸됐어요. 보수는 이미 괴멸됐죠. 자유한국당 가짜 보수는. 가짜 보수. 예, 진짜 보수와 가짜 보수를 나눠 봐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보수주의라는 말도 네.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봐야 돼. 개념 정리를. 그렇죠. 보수주의는 네. 그 안에 네. 여러 가지 말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민족주의, 애국주의, 전통주의 이런 것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네. 보수주의는. 예.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의 가짜 보수 행세를 했던 보수주의는 김구 선생이 민족주의, 독립운동했잖아요. 네. 근데 친일파를 더 옹호하는 듯한 이런 태도잖아요. 그래서 보수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주의는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던 네. 그것이 뿌리고 본류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교과서, 국정교과서로 그런 독립운동의 역사라든가 친일 역사 이것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던. 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으로 하는 건국절을 이런 네. 음모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수 행세를 한 사람들은 가짜 보수이다. 그래서 그런 가짜 보수, 네. 보수 행세를 했던 보수주의는 이미 괴멸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유한국당은 가짜 보수입니까? 진짜 보수입니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섞여 있다. 네. 반반입니까? 그건 제가 안 세봐서 모르겠는데 가짜 보수주의가 더 많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 가짜 보수. 그럼 가짜 보수 있는 거잖아요. 괴멸된 게 아니라. 이제 다음 총선에 의해서 네. 이제 사라지겠죠. 아, disappearance. 네, 영어로. 영화관 다녀오셨어요? 제가 옛날에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영어의 몸이 된 적도 있어요. 맞습니다. 영어의 몸이 된 적도 있으시죠. 네. 어쨌든 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또 끌어들였다는 점에 많은 지금 지지자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 그런 표현을 대통령의 했죠. 분노는 정당하다. 그리고 나도 또한 분노한다. 네. 이런 건데요. 예. 이것은 인간의 기본 도리인 네. 망자에 대한 예의, 도리가 아니고요.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것을 지금 끌어들임으로써 네. 노무현 대 이명박 뭐 이렇게 대결 구도로 가려고 하는 얄팍한 꼼수가 네.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 예. 결론적으로 말씀 먼저 드리면 예. 그리고 지금의 적폐청산 수사가 네. 무슨 기획 수사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리고 무슨 보복 수사 이렇게 네. 하는데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모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이런 정당한 국가의 공권력 행사, 네, 사법 예. 처리 이런 예, 것을 예.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지휘하는 것처럼 했던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그건 반격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원망을 하려면 네. 문재인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데리고 있었던 신복들을 원망해야죠. 그래서 이게 신복의 보복이에요, 지금. 아, 정치 보복이 아니라 신복의 보복이. 신복들의 보복이죠, 지금. 신복들의 보복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세요. 다스의 김성우 전 사장도 예. 자수서산에 있죠. 그렇죠. 그리고 김희중 전 부속실장 예. 너 같은 경우도 지금 다 불고 있다는 거 예, 아니에요. 예. 그리고 김백준 예. 본인이 데리고 있던 신복들이 지금 예.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그 칼끝은 잘못돼 있다. 예. 신복들을 향해야 된다. 신복의 보복이다. 신복의 보복이다. 네, 그렇습니다. 정치 보복이 아니라 신복의 보복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실제로 지금 분석해 주신 대로 네. 맞잖아요, 이게 지금. 맞습니다. 그 측근들이 저는 틀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측근들이 전부 가서 검찰에 가서 그렇습니다. 일종의 고백을 하고 있고 다 술술 그렇습니다. 예, 자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복의 보복이다. 보복이다. 네. 고로 칼끝은 신복으로 가야 된다. 신복으로 가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그리고 안 욕을 된다. 하려면 정두원 이런 사람을 욕해야 된다. 정두원 의원은 왜요? 정두원도 지금 예. 이명박에 대해서 예. 있는 것을 막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아니, 다음 주에 나오실 건데요. 아, 그래요? 예. 어제 판도라에서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 번지수를 보면 잘못 짚은 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번지수를 정말 잘못 찍고 있다. 국가 축구대표 선수였던 이영표 선수 있잖아요. 네. 헛다리 전법 많이 썼잖아요. 지금 헛다리 전법을 쓰고 있다, 지금. MB는 지금 헛다리 전법을 쓰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헐리우드 액션 하고 있다. 예, 헐리우드 액션. 왜냐하면 그게 기침을 많이 했나요? 김희준 전 부속실장이 예, 가서 예. 진술하고 그리고 정두원 전 의원에 의하면 이명박이 일정표라는 거 아닙니까? 이명박이 그러니까요. 수첩이고. 예. 근데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제가 화면을 딱 보니까 네. 너무 겁먹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긴장해 있고 표정이 정두원 전 의원도 그런 표정 처음 본대요. 그렇게 당황하고 떠는 모습을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언론에 공개된 그 진술 내용도 중요하지만 네. 도대체 이 친구가 어디까지 분 거야? 가늠을 할 수 없기 15년 때문에 동안 15년간 누구 전화 걸려면 전화 걸어주고 누가 전화 오면 바꿔주고 네. 그리고 지갑에서 뭐 꺼내서 돈 주고 이게 했던 것이 다 김희중 씨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라도 겁나겠어요. 15년을 관리했던 수첩이 입을 열면 네. 15년을 다 입을 열면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일 두려운 게 저희 아내예요. 2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20년간 수첩. 그분께서 막 불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정두원 의원이 아주 중요한 얘기 했잖아요. 네. 측근 관리가 중요하다. 그럼요. 이 측근을 잘 관리해야 그래서 이 되는데 남편과 아내 오순도순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장윤성 기자도 예. 제일 위험해. 예. 측근 관리를 남편 선생님께서 불기 시작하면 끝도 그래서 없어요? 예. 그 김희중 씨 같은 경우는 네. 김일용 여사보다도 더 가까이 오랫동안 네. 생활했기 때문에 예.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지금. 근데 정두원 의원에 따르면 그 측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챙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부자인데 그 주변은 또 대체로 그 뉴스공장에서 오늘 아침에 네. 정두원 의원이 다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그러니까. 동호 반복하지 말자고. 그러니까요. 장윤선의 이 장윤선의 이슈파이터를 띄워야 되는데. 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만 그러니까요. 하자고. 어쨌든 저는 그 얘기를 뉴스공장 그거 좀 미워요. 뉴스공장 미워요? 내가 오늘 나와서 이게 다 하려고 했는데 네, 하세요. 이미 다 털어먹었어. 김호준 그러면 안 돼. 김어준 반성해 이런 네, 거예요? 반성해.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요. 뉴스를 중간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안 돼. 이건 뉴스가 아니에요. 네. 어찌됐든 지금 보면 핵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제 검찰의 수사 칼끝이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특수활동비가 툭 불거진 것처럼 네. 보통 이제 언론이 보도가 되고 있지만 이미 차근차근 박근혜 특활비 때부터 네. 검찰이 수사 내사를 다 했다고 저는 듣고 네.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날짜를 언제 할까, 언제로 정할까, 예, 예. 그것만 남아 있는 상태이지 않을까. 예. 그래서 손 없는 날로 지금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 검찰에서 이사 갑니까? 모든 준비는 다 끝났다. 검찰 내부에서 모든 준비는 다 네. 끝났다. 그래서 평창 이전이냐 평창 이후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저는 이 시대 참 예언인으로서 평창 이전이다. 평창 이전이다. 네.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요? 평창 이전에 이거 마무리해야죠. 왜냐하면 올림픽 기간 중에 또 네. 이런 뭐 국가적으로 별로 행복한 뉴스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평창의 평화 올림픽의 네. 축제 분위기를 만끽하려면 예. 이미 굳은 일은 다 해놔야죠.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을 또 언급했어요. 그래서 한 거예요. 평창 개막 전까지 날 잡아가지 마라. 그래서 시간 끌기 작전을 시간 끌기다. 한 거죠. 내가 예. 평창을 이렇게 유치했는데 예. 매몰차게 예. 평창 전에 예. 평창 개막식 나 텔레비도 못 보게 하고 날 잡아가면 안 된다. 저는 이런 의도라고 봐요. 검찰 조사 받으면서 텔레비전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보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 조사에 집중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 기분에 텔레비 보고 싶겠습니까? 그렇군요. 시간 끌기 작전으로 평창 얘기를 한 것이다. 네. 그렇지만 평창 전에 이 사건 마무리된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 포토라인 선다. 만약에 제 이 예언이 네. 틀리면 네. 정봉주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아니 의원님의 예언이 틀린데 왜 정봉주 손에 장을 지져요? 제 장을 지지기는 싫어요. 남의 손을 빌려서 장을 네네. 지진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거의 맞을 겁니다. 그분이 안 지질 것 같은데.
어찌됐든 말씀 주신 대로 평창전에 마무리가 돼서 네.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 굉장히 죄목이 또 많아요. 네.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네. 지금 특활비 문제 경우에는 이 김윤옥 여사의 명품백 논란으로 또 한 걸음 더 들어갔어요. 이럴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리 놀랄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네. 쉽게 말해서 간첩 잡으라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국가 안보. 네. 근데 그것을 유용해서 네. 공적으로 쓰든 네. 이명박이 쓰든 김윤옥 여사가 쓰든 뭔 상관이에요? 유용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어디다 썼냐는 것은 네.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감을 더 크게 일으키느냐 안 일으키느냐 그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은 죄질의 본질을 벗어나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박홍근 원내 수석부 대표가 얘기했는데 또 네.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또 뭐 고발하겠다. 그러니까요. 고발을 명예훼손이다. 뭐 이렇게 예. 하는데 그것은 이제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될 일이고 네. 이 검찰이 봤을 때 국정원 특활비 같은 경우는 네. 비교적 증명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네. 일단 검찰 수사를 하고 네. 구속영장을 치면 네. 특수활동비 유용, 예. 공금 뭐 횡령 예. 내지는 뭐 국고 손실 혐의 예. 이걸로 예. 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스 관련해서 예. 또 이제 국정원 댓글 관련해서 네. 직권남용 부분 네. 김관진 전 장관이 보고하고 지시받았다 네. 뭐 이미 진술이 돼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것을 종합선물 세트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네. 우선은 물꼬를 트는 것은 특활비로 물꼬를 특활비로 튼다. 물꼬를 틀 것이다. 예. 근데 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집 압수수색 했잖아요. 네. 20억 유용 의혹이 있어요. 그건 주진우 기자가 예. 심심치 않게 좀 얘기했던 예, 분야예요. 예. 그래서 원세훈 전 원장과 예. 이명박과의 관계에 예. 있어서 같이 쓴 거 아니냐. 뭐 그런 의혹을 주진우 예. 기자는 예전부터 예. 제기해 왔는데 네. 원세훈 전 원장 거주지를 네.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예. 마지막 지금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그 특활비를요. 이제 소위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간첩 잡으라고 쓴 이게 대공수사에 쓰라고 책정된 특활비를 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같이 썼다. 그럼 한 사람만 처벌받습니까? 두 사람 다 두 사람 처벌받습니까? 다 처벌해야죠. 그럼 둘 다 근데 포토라인에. 이제 이 특수활동비도 네. 우리가 그냥 통칭해서 특수활동비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특수활동비가 있고요. 네. 특수공작비가 또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특수공작비를 이용한 게 더 죄질이 나쁘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특수공작비는 이제 주로 블랙 요원들이 네, 블랙. 예. 해외 첩보 네. 뭐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써는 그리고 사실은 그 담당자 이외에는 알아서 안 되는 돈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은 정말 예산 감시의 사각지대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까지 이제 빼다 썼다. 예. 이렇게 되면 예. 선거 때마다 가짜 보수 진영에서 예. 진보 진영은 안보는 무능하다 했던 그 프레임이 무너지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아니 박근혜도 이명박도 국정원 안보를 위해서 책정된 예산을 네. 사적으로 이용했다. 네. 이것은 두고두고 보수가 뼈아파야 네. 될 그런 예. 대목이죠. 그 말씀 주신 대로 어쨌든 딴 거 다 빼더라도 이 특활비 문제는 딱 떨어지는 이슈가 된다면 네. 이것만 가지고도 구속 가능성이 높다. 아 그렇습니다. 네. 아, 평창 전에 설 이전입니까? 설 이후입니까? 설은 2월 16일이고요. 예. 평창은 2월 9일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월 9일 이전이 되겠죠. 2월 9일 이전이다. 네. 그럼 평창 올림픽 이전에 네. 이 이슈가 끝난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한 달도 안 남은 거네요. 그러면 원래 정청래 그 집안에 의원님의- 잔치가 생기잖아요. 잔치가 네, 있잖아요. 예, 예. 잔칫날 되면 청소하고 예. 더러운 것들 다 이렇게 쓸어버리고 휴지통에 갖다 넣고 버리고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하고 손님을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전 세계적인 이 네. 축제인 올림픽에 손님 맞을 준비를 미리 네,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분노 발언은 피바람을 몰고 오겠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피바람은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걸까요? 신복들한테 뭐라 하라니까요. 신복들한테 이 피바람은 신복들에게 부른 겁니까? 아닌데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는 네. 어떤 지금 정부냐면 제가 이건 들었어요. 직접 들으신 겁니까? 직접 들었어요. 네. 그 전병헌 전 정무수석 있잖아요. 네. 검찰에서 내세하고 있는지를 청와대에 전혀 몰랐답니다. 검찰 내사를 전혀 몰랐다. 청와대에서. 몰랐다. 청와대에서 전혀 몰랐고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뉴스를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정말 그 정도냐. 정무수석인데. 그랬더니 네.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검찰, 국정원 이런 데서 청와대로 파견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파견을 못하게 법으로 금지했어요. 그래서 검찰에 파견된 사람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검찰 출신들이 청와대에 와 있는 분들은 예. 사퇴하고 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전직 검찰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연결고리가 끊어졌어요, 지금. 현직의 정보를 못 받는다 그렇습니다. 얘기네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거라든가 네. 아니면 동부지검에서 네. 다시 수사하고 있는 것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다 없어요, 지금. 아니 근데 그래도 아무리 그만두고 왔어도 다 이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있겠죠. 없어요. 그게 뭐냐면 네. 문재인 정부에 옛날도 그랬는데 관행이라는 게 있고 관습이라는 게 있고 관성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럴 거냐 해서 저도 여러 번 물었어요. 핵심 관계자한테. 네. 정말 모른답니다. 그리고 관여하지 않는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어쨌든 검찰의 자력으로 부패 혐의나 비리 혐의가 있으면 밝혀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네. 수사 독립이 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MB의 측근들이 술술술술 15년간의 수첩을 펴가지고 다 얘기를 하고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이제 가는 것이지 네. 청와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수사가 아니다. 그것을 확인하셨다. 이제 이 말씀을 주신 건데요. 언론은 보수 언론들은 지금 어떻게 논조를 가져가냐면 이거 정치 프레임으로 네. 노무현 대 이명박의 프레임으로 가져가면서 오늘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친노와 MB의 22년간의 악연. 악연 정치 22년.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언론도 네. 저는 정치 집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언론도 정치 집단이다. 발언을 할 때는 정치적 의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는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되거든요. 팩트, 의도, 태도. 근데 팩트, 의도, 태도. 보수 언론도 네. 마찬가지거든요. 네. 팩트에 기반하고 있는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태도로 보도하고 있는가. 아, 이렇게 봤을 때 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격이 시작되었다. 1차 반격이 뭐냐면 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방선거 후에 네. 자유한국당과 네. 이합집산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여의도에서는 그것이 예. 우리 한번 뭉쳐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자. 반격의 신호탄이 그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보수 언론과 네. 그리고 이제 이 SNS 공간에서는 네. 중국 정상회담 때 중국 홀대 받았다. 예. 이것이 문재인 지지자들에 대한 이간질. 예. 이것이 반격이 시작됐다. 네. 하고 1차 그건 실패했습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반격이 시작되는 것이 네. 오늘 주제하고 좀 비껴나지만 비트코인 관련해서 비트코인. 2040이 문재인 정부에 등 돌렸다. 네. 이렇게 지금 이간질하고 있는 것이 지금 또 시작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지금 예. 이간질이다.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예. 그리고 마치 이것이 무슨 개인적인 사감에 의한 모진 질긴 인연으로 네. 자꾸 이렇게 프레임 전쟁을 하고 걸어오는 거거든요. 네. 이것은 보수 언론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네. 그리고 문재인 지지자들에 대한 이간질 내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호시탐탐 네. 노리고 있는 거다. 네. 그래서 그것의 발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계속 끊임없이 이른바 이제 촛불 혁명 가운데서는 이제 사실을 막 드러내면서 언론도 최순실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보수 언론들도 적극적으로 보도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는 또 다시 세력 교합을 해서 프레임 전쟁을 걸고 있는 거다. 그래서 호시탐탐 그걸 노리고 네. 있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 70%의 국민들의 심정을 네. 모르고 네. 지금 보수 언론들이 이렇게 하는 네, 거거든요. 네. 정치인 중에서 제일 멍청한 정치인은 유권자하고 싸우는 거고요. 네. 그리고 신문은요, 예. 가장 멍청한 신문이 독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0% 안팎인데 네. 국민들은 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할까? 가장 핵심 중에 핵심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네. 예전에는 국민이 대통령이었고 우리가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촛불로 내가 만든 나의 대통령이에요. 마이 프레지던트. 그래서 오늘 영어 문재인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제가 영어의 몸이 된 적이 있어요. 예. 네, 2년간 영어의 네. 몸이 됐는데 근데 네. 그것은 뭐냐면 심리적 일체감입니다. 그러니까 장윤선 우리 기자도 네.
아이가 어디 가서 두드러 맞고 돌아오면 아프잖아요. 아프죠. 걔가 아픈 만큼 아프잖아요. 그렇죠. 걔가 감기 걸리면 차라리 내가 감기 걸리지. 그런 그렇죠. 것처럼 지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아프면 문재인이다. 내가 아파요. 내가 문재인이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격받으면 내가 공격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어막을 철저하게 치려고 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어디서부터 온 반성, 학습 효과냐. 네. 다시는 험하게 노무현 대통령처럼 잃고 싶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지지했어. 네. 우리는 권력자라고 생각했어. 네. 그래서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허망하게 못 지켜주고 잃었어. 네. 다시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어. 이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반성, 네. 학습 효과거든요. 근데 또다시 이 노무현 대통령을 걸고 넘어져.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걸로 같이 공격해 네, 네. 하는 것은 지지자로서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공격한 것이 네. 대단히 큰 실수다.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작전 실패. 작전 실패. 예. 그래서 오히려 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이명박 대통령의 그 발언 때문에 더 네. 올라가고 강고해질 것이다. 근데 근데 이것이 전망을 하신다는 새로운 거죠? 시대 정신이고 예. 새로운 정치 문화예요. 네. 이런 문화 현상을 읽지 못하는 뒤처져 있는 거 보고 문화 지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해야 되는데 문화지체 현상 이런 그거 정도는 제가 알았어요? 멘트를 그럼요. 그 정도는 되죠. 그러고 보니까 문화 지체자가 아니군요. 문화 지체를 아는 거 보니까. 네. 양정철 전 비서관이 귀국했잖아요. 귀국했어요? 예, 귀국했어요. 귀국해서 잠깐 뭐 콘서트 때문에 네. 이제 귀국을 했는데 책내가지고 네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도 네. 이렇게 포켓 속에 네. 그 노무현 대통령의 유서를 넣고 다닌다. 네.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자서전에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좀 다른 아름다운 복수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아름다운 복수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사실은 뜨거운 얼음처럼 형용 모순이긴 해요. 근데 진정한 아름다운 복수 양정철 비서관이 얘기한 것은 네. 우리가 뭐 일부러 못 살게 굴고 괴롭히고 그런 네. 것이 아니라 예. 문재인 정부를 반듯하게 성공시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복수이고 네. 그리고 그것이 바람직한 모습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저는 들고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시대 정신은 네. 문재인 정부 성공에 있다. 그래서 정말 오바마 대통령처럼 퇴임할 때도 네. 오바마 대통령이 55% 예. 지지율로 퇴임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56% 이상으로 지지율을 기록하고 한 70% 하면 안 돼요? 56% 해야 돼요? 그러니까 56% 이상이니까. 그래서 네. 대한민국 대통령도 퇴임할 때 네. 국민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박수 받으며 떠나는 그런 새로운 전통을 세우는 것. 네. 그것이 아름다운 복수라면 복수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양정철 비서관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해석을 잘해줘가지고. 그래요? 그런 것 같은데요. 양정철 비서관 전화 좀 하세요 저한테. 전화를 안 하십니까? 아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문자를 남겼어. 예, 문자를 문자를 남겼어. 네. 그런데도 연락이 없어요? 뭐 전화 오겠지 뭐. 예, 아니면 말고. 그 서울시장 출마 네. 얘기 좀 여쭤볼게요. 네.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누가 기다려? 서울 시민들의 러브콜을. 시민들이 출마하라고 하면 하겠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참 민심인으로서 다른 정치인보다 저는 네. 선행 단계를 하나 더 하겠다는 거예요. 선행 단계. 그냥 내가 결심하고 예. 기자회견에서 저 서울시장 출마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네. 시민 여러분 저 사랑해도 될까요? 서울시를. 시민 여러분 저 출마해도 될까요? 네. 이렇게 좀 여쭤보고 있는 기간이에요. 그렇구나. 네. 반응이 어떻습니까? 반응은 두 가지 반응이에요. 네. 하나는 뭐냐면 나가서 멋지게 한번 해봐라 이런 반응이 하나 있고 네. 정청래는 축구 선수인데 왜 농구 코트에서 뛰려고 그러냐? 국회의원 해야지 왜 서울시장 하냐? 여의도 당에 들어가서 역할을 해야지 당 대표 역할을 해야지. 네. 왜 농구 코트 가서 뛰려고 그러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축구 선수 중에서도 네. 손흥민처럼 공격수 해서 골을 넣어야지. 최전방 공격수시잖아요. 그렇지. 왜 중간 수비수 미드필더 이런 거 하려고 그러냐. 이제 그런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가 더 옳은 것이냐. 이렇게 지금 판단 중인데 네. 이럴 생각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저에게 가르침을 준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뭐냐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정치인은. 네. 근데 국민의 눈높이보다 더 중요한 눈높이가 있다. 그게 역사의 눈높이다. 그래서 국민들의 일시적인 요구가 있어도 네. 길게 역사적으로 봐서 네. 더 옳은 선택을 해라. 네. 이런 교훈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정치인은 항상 옳은 판단을 해야 된다. 용기 있게. 네. 근데 이것이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닐 때가 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그럴 때 있죠. 그러면 어떤 것이 옳으냐는 잣대로 판단하면 판단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옳을 때는 네. 자기가 금방 느낄 수 있는 잣대가 있다. 나에게 손해냐 이익이냐. 그거는 금방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럴 때는 당신께서는 항상 네. 손해 가는 선택을 했다. 아, 내가 그래서 내가 바보. 손해 가면 네. 누군가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겠냐. 그럴 때는 손해 가는 선택을 했다. 네. 그래서 저도 네. 서울시장을 나가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네. 아니면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이 네. 가치 판단 측면에서 예. 판단할 수 없다. 네. 그럴 때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뭐고 예. 손해가 되는 게 뭐냐. 예. 그래서는 손해 가는 선택을 할 것이다. 갑자기 왜 정봉주에게 장을 찢으라고 했는지가 확 지나가는 이유는 뭘까요? 정봉주는 뭐 저의 정치적 제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는 말할 수 있죠. 정치적 제자. 달나라 정봉주 예. 78페이지인가 6페이지에 예. 써 있어요. 아, 자기가 정치적 제자라고. 네, 그러면. 정청래의 정청래의 정치적- 개인 과외를 받고 17대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다. 아. 정청래 의원이 네. 정치적 스승이라고 주장하는데 예. 그것은 200% 진실이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스튜디오에 정치적 교사와 정치적 제자를 한번 모셔가지고 네. 정정 브라더스 토크를 한번 들어볼 수 제 있게. 앞에서는 너무 겸손해가지고 정봉주 전 의원이 눈을 네. 잘 못 떠요. 아, 진짜요? 네. 예. 한번 보겠습니다. 눈을 못 뜨는지는. 그 서울시장 7파전. 네. 우상호 전 원내대표가 도전장을 냅니다. 네. 예, 뭐 고민 이 자리에 제가 와서 환영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네. 우상호 의원의 서울시장 도전을 환영합니다. 아름다운 선의의 경쟁을 함께 네. 잘합시다. 네. 네. 그렇게 그리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썼죠, 제가. 아니 이거 트위터에 올리신 거 봤어요. 그런데 마음이 넓지 않습니까, 제가? 아니 뭐 그 후보들끼리 다 그렇게 하죠. 네. 네. 하지 마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데 어쨌든 지금 그 서울시장 도전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7명이나 되고 더 늘어날까요? 더 늘어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하고 싶은 사람이 생길 수도 있잖아. 예. 샘도 나고. 그리고 이제 장에 서면 네. 을에 장에 가는 장돌뱅이들도 있어요. 선거만 되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선거 장돌뱅이들. 예, 그러면은 더 늘어나면 예비 경선도 해야 되고 뭐 그러겠죠. 본경선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는 누구다?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는 네. 권리당원 50, 일반 네. 시민조사 50 예. 이렇게 지금 하잖아요. 예. 뭐 예비 경선도 민주당의 경우에 네, 예. 그렇게 할 가능성이 좀 네. 있죠.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당원과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은 딱 네. 그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문재인 정부 성공에 있다. 이런 거고요. 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도 분란 네. 없이 가라. 그래서 이번에는 경선 네. 과정에서 예. 내부 총질러들은 훅 갑니다, 한 방에.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네. 가장 내부 핵심 총질러? 내부 총질러.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성공에 네. 누가 가장 적임자냐. 예. 그래서 저 사람은 예.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혹시 거리두기 하는 거 아니야? 예. 등 돌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받으면 지지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탄생할 때 네.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누가 가장 문재인 대통령과 손잡고 발 맞춰서 네. 뛰었지? 네. 근데 지금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거 막 올리면서 문재인 코스프레 한다고 네. 문재인 지지자들이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짜증내고 간표인이에요. 그래서 정청래는 정청래 다 와야 되는 거고 장윤선은 장윤선 다 와야 되고 정봉주는 정봉주 다 와야 되고. 정봉주 다 와야 되죠. 그래서 당원들은 그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예전에 비해서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우리는 알고 다 있다. 알고 있죠. 아. 그게 이제 블록체인이잖아요. 다 연결이 돼요. 블록체인이 다른 거 없습니다. 예. 너무 연결이 많은 사람이 돼 있기 때문에 예. 하나 들어와서 한 블록을 네. 해킹해가지고 예. 조작을 했더라도 금방 복원이 돼요. 블록체인의 핵심 기술이 그겁니다. 예. 그래서 거래, 계약, 예. 증명 예. 이 부분에 대한 신기술 예. 마치 인터넷이 없다가 생긴 것처럼 예. 이 분야의 예. 혁명적 핵심 기술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생활을 예. 인터넷이 있었던 세대와 없었던 세대의 달라지는 변화처럼 것처럼. 그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블록체인이 있는 시대와 없는 시대가 그렇죠. 변화되는 거다. 지금 블록체인 시대예요. 예. 지난 여름에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예. 수백만 명이 다 봤어. 그렇죠. 혼자 그것을 감추고 문재인 예. 코스프레 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그것은 시대 정신을 잘못 읽는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네. 물을 흐리거나 내부 총질해서 분열의 싹을 키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경선 과정이 그럴 수 있잖아요. 아 경선 과정에서. 그래서 지금은 분란 없이 가라.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는 그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에 누가 나오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상은 그런데요.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엎을 수도 있거든요. 2주면 충분합니다. 2주면 충분. 민심을 확 뒤엎는 것은. 네. 그래서 이 시대에 국민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네. 꼰대 같지 않는 그런 정치 행태거든요. 네. 가르치려 하지 말고 네. 잘난 척 하지 말고 예.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네. 정치인과 지지자들이 지금 역전됐어요. 지지자들이 여의도를 장악하는 시대. 아, 지지자들이 정치를 지배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의 직접 민주주의가 알겠습니다.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잘난 척 하지 마라. 네, 잘난 척 안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너무 오늘 뜨겁게 달려왔는데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은 걸로 하고요. 다음에 또 모셔서 말씀 마무리가 듣겠습니다. 어찌 용두사미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홍박 전 대통령의 입장 발표 후폭풍입니다. 3분 남짓 아주 짤막한 성명에 담긴 정치적 의미가 무엇인지 짚어보겠는데요. 17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내시면서 6회 통쾌 3쾌, 3쾌 정치의 창시자이신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겸손인 겸 방송인 정청래입니다. 네. 네, 좀 멘트가 좀 그러네요. 전도 좀 센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아니, 정도면 요즘은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신년사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평범한 사람들이 위대하다. 아, 아버지에서 딸로 네, 그리고 어머니에서 아들로 네. 촛불을 들고 이어진 것이 그렇죠.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다. 네. 그래서 네. 평범한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예, 네. 평범하게. 네. 알겠습니다. 오늘 평범하게 네, 출발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TBS 앱 실시간 댓글, 문자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굉장히 바쁘시죠, 요새? 트위터 하시느라고. 아니, 그리 바쁘진 않아요. 글이 바쁘지 않아요? 네. 지금 굉장히 바쁜 줄 알았는데. 트위터만 보면 바빠 보이죠. 네, 엄청 바쁘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할 때, 네, 1시간 반 동안 했잖아요. 네. 25번. 트위터를. 네. 예. 실시간으로. 왜냐면, 네. 이 젊은 기자들이, 네. 어떻게 이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기사를 어떻게 써야 그 되는지. 기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예. 저희는 현실이고 생활이었지만, 네. 87년 6월 항쟁 이런 게 다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이렇게 봐야 된다. 하고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reading. LEAD, ING. 예, 리딩 하는 거죠. 제가. 아, 리딩 그룹.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자들이 기사 이렇게 써야 된다. 기사의 각을 잡아주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설에는 네. 제가 트위터에 사용한 문장을 네. 그대로 토시 하나 안 오, 바꾸고 쓴 표절인데 데도 그러면? 있었어요. 예. 진짜요? 어느 언론입니까? 밝힐 수 없어요. 그걸 밝혀주셔야 되는데. 네. 어찌됐든. 하여튼 오마이뉴스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오마이뉴스 그만뒀기 때문에 네, 네, 예, 네.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 3분 성명.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입장 발표. 네. 3분 성명에는 없는 네. 게 많았어요. 없는 게 많았다. 예, 염치가 없었고 염치. 후회와 반성이 없었고 네. 그리고 알리바이도 없었고요. 예. 그리고 내용도 없었고 예.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런 건 다 없었는데 네. 비겁함만 있었다. 이렇게 생각. 비겁함만 있었다. 네. 왜 비겁하다고 생각하셨어요? 할 말을 안 했어요.
꼭 해야 되는 말을 꼭 해야 되는 말을 안 했어요. 예. 어떤 예를 말을? 들면 구체적인 팩트로는 네. 국정원 특활비라든가 다스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청 지금 궁금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일절 언급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발 좀 이런 말을 했었으면 좋겠다 네. 하는 게 있어요. 17대 대통령으로서 네. 제 재임 기간 동안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모두 최종 네.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 부하들은 네. 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을 뿐입니다. 이 부하들을 선처해 주시고 네. 제가 있다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수사에 협조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검찰이 부르면 나가겠습니다. 네. 이런 말을 해야 그렇죠. 좀 그나마 네. 약간의 감동도 있고 네. 국민들로 하여금 약간의 뭐라 할까? 그래도 역시 대통령 한 사람은 다르네. 네. 이런 것도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MB한테 필요한 것은 예. 동정심입니다. 지금. 네. 근데 그런 동정심마저 네. 유발하지 못했죠. 트위터로 미리 좀 알려줄 걸 그랬나요? 그래서 각을 좀 3분 성명 끝나고 3분 안에 또 5개 트윗을 날렸어요. 이거 실패한 네. 골방 성명이다. 골방 성명이다. 전두환이 골목 성명을 냈잖아요. 예. 이명박은 골방 성명이다. 아니 근데 그 박지원 전 대표 있잖아요. 네. 국민의당.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이지만. 아 그래요? 네. 박지원 대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네. 전두환 씨의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전두환은 골목 성명, MB는 서재 성명 이랬는데 서재 의원님은 성명은 또, 너무나 아름다운 용어고요. 서재가 너무 아름다운. 골방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 기자회견은 뭐겠어요. 예. 기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그렇죠. 그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기자들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재 성명은 네.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고 골방에서 혼자 한 거잖아요. 기자가 있긴 했어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그 신문 하나, 방송 하나, 통신 하나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4개사가 그거는 들어간 질문, 거고. 대답, 예. 응답 이런 것이 아니라 예, 그림을 MB가 위해서? 맞다. 저 텔레비에 나와서 말한 사람이 이명박이 맞다. 그거 증명하는 거 이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현장에서 기자들이 아니 이렇게 딱 기침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우선 기침하고 이제 딱 읽고 나갈 때 잠깐만요 하고 이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다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또 아무도 그런 걸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깥에는 그리고 건물 밖에 거기 있는 기자들이 너무 기자들도 많았어요. 그걸 알았던 거죠. 네. 뭐냐면 나에게 물어라 그랬잖아요. 네.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요. 내가 수사받겠다는 게 아니고 나에게 살짝 물어라. 비틀어가지고 나에게 물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그런 건 나에게 물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할 거기 때문에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물어봤자 소용이 없어. 그래서 아예 안 묻는 걸로. 그렇죠. 입만 아프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몇 가지를 좀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보수를 괴멸시키기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제가 보기엔 이제 딱 두 줄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 보수는 이미 괴멸됐어요. 보수가 뼈아파야 될 그런 예. 대목이죠. 그 말씀 주신 대로 어쨌든 딴 거 다 빼더라도 이 특활비 문제는 딱 떨어지는 이슈가 된다면 네. 이것만 가지고도 구속 가능성이 높다. 그렇습니다. 네. 평창 전에 설 이전입니까? 설 이후입니까? 설은 2월 16일이고요. 예. 평창은 2월 9일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월 9일 이전이 되겠죠. 2월 9일 이전이다. 네. 그럼 평창 올림픽 이전에 네. 이 이슈가 끝난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한 달도 안 남은 거네요. 그러면 원래 정청래 그 집안에 의원님의, 잔치가 생기잖아요. 잔치가 네, 있잖아요. 예, 예. 잔칫날 되면 청소하고 예. 더러운 것들 다 이렇게 쓸어버리고 휴지통에 갖다 넣고 버리고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하고 손님을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전 세계적인 이 네. 축제인 올림픽에 손님 맞을 준비를 미리 네,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분노 발언은 피바람을 몰고 오겠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피바람은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걸까요? 신복들한테 뭐라 하라니까요. 신복들한테. 이 피바람은 신복들에게 부른 겁니까? 아닌데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는 네. 어떤 지금 정부냐면 제가 이건 들었어요. 직접 들으신 겁니까? 직접 들었어요. 네. 그 전병헌 전 정무수석 있잖아요. 네. 검찰에서 내세하고 있는지를 청와대 전혀 몰랐답니다. 검찰 내사를 전혀 몰랐다. 청와대에서. 몰랐다. 청와대에서 전혀 몰랐고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뉴스를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정말 그 정도냐. 정무수석인데. 그랬더니 네.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검찰, 국정원 이런 데서 청와대로 파견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파견을 못하게 법으로 금지했어요. 그래서 검찰에 파견된 사람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검찰 출신들이 청와대에 와 있는 분들은 예. 사퇴하고 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전직 검찰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연결고리가 끊어졌어요, 지금. 현직의 정보를 못 받는다 이 그렇습니다. 얘기네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거라든가 네. 아니면 동부지검에서 네. 다시 수사하고 있는 것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다 없어요, 지금. 아니 근데 그래도 아무리 그만두고 왔어도 다 이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있겠죠. 없어요. 그게 뭐냐면 네. 문재인 정부에 옛날도 그랬는데 관행이라는 게 있고 관습이라는 게 있고 관성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럴 거냐 해서 저도 여러 번 물었어요. 핵심 관계자한테. 네. 정말 모른답니다. 그리고 관여하지 않는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어쨌든 검찰의 자력으로 부패 혐의나 비리 혐의가 있으면 밝혀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네. 수사 독립이 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MB의 측근들이 술술술술 15년간의 수첩을 펴가지고 다 얘기를 하고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이제 가는 것이지 네. 청와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수사가 아니다. 그것을 확인하셨다. 이제 이 말씀을 주신 건데요. 언론은 보수 언론들은 지금 어떻게 논조를 가져가냐면 이거 정치 프레임으로 네. 노무현 대 이명박의 프레임으로 가져가면서 오늘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친노와 MB의 22년간의 악연. 악연 정치 22년.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언론도 네. 저는 정치 집단이라고 생각해요. 언론도 발언, 정치 집단이다. 발언을 할 때는 네. 정치적 의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는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되거든요. 팩트, 의도, 태도. 근데 팩트, 의도, 태도. 보수 언론도 네. 마찬가지거든요. 네. 팩트에 기반하고 있는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태도로 보도하고 있는가. 아, 이렇게 봤을 때 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격이 시작되었다. 1차 반격이 뭐냐면 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방선거 후에 네. 자유한국당과 예. 이합집산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여의도에서는 그것이 예. 우리 한번 뭉쳐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자. 반격의 신호탄이 그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보수 언론과 네. 그리고 이제 이 SNS 공간에서는 네. 중국 정상회담 때 중국 홀대 받았다. 네. 이것이 문재인 지지자들에 대한 이간질. 네. 이것이 반격이 시작됐다. 네. 하고 1차 그건 실패했습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반격이 시작되는 것이 네. 오늘 주제하고 좀 비껴나지만 비트코인 관련해서 비트코인. 2040이 문재인 정부에 등 돌렸다. 네. 이렇게 지금 이간질하고 있는 것이 지금 또 시작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지금 네. 이간질이다.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네. 그리고 마치 이것이 무슨 개인적인 사감에 의한 모진 질긴 인연으로 네. 자꾸 이렇게 프레임 전쟁을 하고 걸어오는 거거든요. 네. 이것은 보수 언론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네. 그리고 문재인 지지자들에 대한 이간질 내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호시탐탐 네. 노리고 있는 거다. 네. 그래서 그것의 발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계속 끊임없이 이른바 이제 촛불 혁명 가운데서는 이제 사실을 막 드러내면서 언론도 최순실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보수 언론들도 적극적으로 보도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는 또 다시 세력 교합을 해서 프레임 전쟁을 걸고 있는 거다. 그래서 호시탐탐 그걸 노리고 네. 있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 70%의 국민들의 심정을 네. 모르고 네. 지금 보수 언론들이 이렇게 하는 네, 거거든요. 네. 정치인 중에서 제일 멍청한 정치인은 유권자하고 싸우는 거고요. 네. 그리고 신문은요, 예. 가장 멍청한 신문이 독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0% 안팎인데 네. 국민들은 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할까? 가장 핵심 중에 핵심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네. 예전에는 국민이 대통령이었고 우리가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촛불로 내가 만든 나의 대통령이에요. 마이 프레지던트. 그래서 오늘 영어 문재인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제가 영어의 몸이 된 적이 있어요. 예. 네, 2년간 영어의 네. 몸이 됐는데 근데 네. 그것은 뭐냐면 심리적 일체감입니다. 그러니까 장윤선 우리 기자도 네. 아이가 어디 가서 두드러 맞고 돌아오면 아프잖아요. 아프죠. 걔가 아픈 만큼 아프잖아요. 그렇죠. 걔가 감기 걸리면 차라리 내가 감기 걸리지. 그런 그렇죠. 것처럼 지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아프면 문재인이다. 내가 아파요. 내가 문재인이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격받으면 내가 공격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어막을 철저하게 치려고 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어디서부터 온 반성, 학습 효과냐. 네.
다시는 험하게 노무현 대통령처럼 잃고 싶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지지했어. 네. 우리는 권력자라고 생각했어. 네. 그래서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허망하게 못 지켜주고 잃었어. 네. 다시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어. 이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반성, 네. 학습 효과거든요. 근데 또다시 이 노무현 대통령을 걸고 넘어져.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걸로 같이 공격해 네, 네. 하는 것은 지지자로서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공격한 것이 네. 대단히 큰 실수다.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작전 실패. 작전 실패. 예. 그래서 오히려 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이명박 대통령의 그 발언 때문에 더 네. 올라가고 강고해질 것이다. 이렇게 근데 이것이 전망을 하신다는 새로운 거죠? 시대 정신이고 예. 새로운 정치 문화예요. 네. 이런 문화 현상을 읽지 못하는 뒤처져 있는 거 보고 문화 지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얘기는 제가 해야 되는데 문화지체 현상. 이런 그거 정도는 제가 알았어요? 멘트를 그럼요. 그 정도는 되죠. 그러고 보니까 문화 지체자가 아니군요. 문화 지체를 아는 거 보니까. 네. 양정철 전 비서관이 귀국했잖아요. 귀국했어요? 예, 귀국했어요. 귀국해서 잠깐 뭐 콘서트 때문에 네. 이제 귀국을 했는데 책내가지고 네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도 네. 이렇게 포켓 속에 네. 그 노무현 대통령의 유서를 넣고 다닌다. 네.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자서전에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좀 다른 아름다운 복수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아름다운 복수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사실은 뜨거운 얼음처럼 형용 모순이긴 해요. 근데 진정한 아름다운 복수, 양정철 비서관이 얘기한 것은 네. 우리가 뭐 일부러 못 살게 굴고 괴롭히고 그런 네. 것이 아니라 예. 문재인 정부를 반듯하게 성공시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복수이고 네. 그리고 그것이 바람직한 모습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저는 들고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시대 정신은 네. 문재인 정부 성공에 있다. 그래서 정말 오바마 대통령처럼 퇴임할 때도 네. 오바마 대통령이 55% 예. 지지율로 퇴임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56% 이상으로 지지율을 기록하고 한 70% 하면 안 돼요? 56% 해야 돼요? 그러니까 56% 이상이니까. 그래서 네. 대한민국 대통령도 퇴임할 때 네. 국민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박수 받으며 떠나는 그런 새로운 전통을 세우는 것. 네. 그것이 아름다운 복수라면 복수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양정철 비서관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해석을 잘해줘가지고. 그래요? 그런 것 같은데요. 양정철 비서관 전화 좀 하세요 저한테. 전화를 안 하십니까? 아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문자를 남겼어. 예, 문자를 문자를 남겼어. 네. 그런데도 연락이 없어요? 뭐 전화 오겠지 뭐. 예, 아니면 말고. 그 서울시장 출마 네. 얘기 좀 여쭤볼게요. 네.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누가 기다려? 서울 시민들의 러브콜을. 시민들이 출마하라고 하면 하겠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참 민심인으로서 다른 정치인보다 저는 네. 선행 단계를 하나 더 하겠다는 거예요. 선행 단계. 그냥 내가 결심하고 예. 기자회견에서 저 서울시장 출마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네. 시민 여러분 저 사랑해도 될까요? 서울시를. 시민 여러분 저 출마해도 될까요? 네. 이렇게 좀 여쭤보고 있는 기간이에요. 그렇구나. 네. 반응이 어떻습니까? 반응은 두 가지 반응이에요. 네. 하나는 뭐냐면 나가서 멋지게 한번 해봐라. 이런 반응이 하나 있고 네. 정청래는 축구 선수인데 왜 농구 코트에서 뛰려고 그러냐. 국회의원 해야지 왜 서울시장 여의도 하냐. 당에 들어가서 역할을 해야지. 당대표 역할을 해야지. 네. 왜 농구 코트 가서 뛰려고 그러냐. 네.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축구 선수 중에서도 네. 손흥민처럼 공격수 해서 골을 넣어야지. 최전방 공격수시잖아요. 그렇지. 왜 중간 수비수 미드필더 이런 거 하려고 그러냐. 이제 그런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가 더 옳은 것이냐. 이렇게 지금 판단 중인데 네. 이럴 생각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저에게 가르침을 준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뭐냐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정치인은. 네. 근데 국민의 눈높이보다 더 중요한 눈높이가 있다. 그게 역사의 눈높이다.
그래서 국민들의 일시적인 요구가 있어도 네. 길게 역사적으로 봐서 네. 더 옳은 선택을 해라. 네. 이런 교훈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정치인은 항상 옳은 판단을 해야 된다. 용기 있게. 네. 근데 이것이 옳고 그름의 가치, 보수님이 개멸돼. 자유한국당 가짜 보수는 가짜 보수. 예, 진짜 보수와 가짜 보수를 나눠 봐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보수주의라는 말도 네.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봐야 돼. 개념 정리를. 그렇죠. 보수주의는 네. 그 안에 네. 여러 가지 말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민족주의, 애국주의, 전통주의 이런 것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네. 보수주의는. 예.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의 가짜 보수 행세를 했던 보수주의는 김구 선생이 민족주의, 독립운동했잖아요. 네. 근데 친일파를 더 옹호하는 듯한 이런 태도잖아요. 그래서 보수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주의는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던 네. 그것이 뿌리고 본류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교과서, 국정교과서로 그런 독립운동의 역사라든가 친일 역사 이것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던. 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으로 하는 건국절을 이런 네. 음모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수 행세를 한 사람들은 가짜 보수이다. 그래서 그런 가짜 보수, 네. 보수 행세를 했던 보수주의는 이미 개멸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유한국당은 가짜 보수입니까? 진짜 보수입니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아, 섞여 있다. 네. 반반입니까? 그건 제가 안 세봐서 모르겠는데 가짜 보수가 더 많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 가짜 보수. 그럼 가짜 보수 있는 거잖아요. 개멸된 게 아니라. 이제 다음 총선에 의해서 네. 이제 사라지겠죠. 아, disappearance. 네, 영어로. 영화관 다녀오셨어요? 제가 옛날에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영어의 몸이 된 적도 있어요. 맞습니다. 영어의 몸이 된 적도 있으시죠. 네. 어쨌든 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또 끌어들였다는 점에 많은 지금 지지자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 그런 표현을 대통령의 했죠. 분노는 정당하다. 그리고 나도 또한 분노한다. 네. 이런 건데요. 예. 이것은 인간의 기본 도리인 네. 망자에 대한 예의, 도리가 아니고요.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것을 지금 끌어들임으로써 네. 노무현 대 이명박 뭐 이렇게 대결 구도로 가려고 하는 얄팍한 꼼수가 네.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 예. 결론적으로 말씀 먼저 드리면 예. 그리고 지금의 적폐청산 수사가 네. 무슨 기획 수사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리고 무슨 보복 수사 이렇게 네. 하는데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모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이런 정당한 국가의 공권력 행사, 네, 사법 예. 처리 이런 예, 것을 예.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지휘하는 것처럼 했던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그건 반격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원망을 하려면 네. 문재인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데리고 있었던 신복들을 원망해야죠. 그래서 이게 신복의 보복이에요, 지금. 아, 정치 보복이 아니라 신복의 보복이. 신복들의 보복이죠, 지금. 신복들의 보복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세요. 다스의 김성우 전 사장도 예. 자수서산에 있죠. 그렇죠. 그리고 김희중 전 부속실장 예. 너 같은 경우도 지금 다 불고 있다는 거 예, 아니에요. 예. 그리고 김백준 예. 본인이 데리고 있던 신복들이 지금 예.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그 칼끝은 잘못돼 있다. 예. 신복들을 향해야 된다. 신복의 보복이다. 신복의 보복이다. 네, 그렇습니다. 정치 보복이 아니라 신복의 그렇습니다. 보복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실제로 지금 분석해 주신 대로 네. 맞잖아요, 이게 지금. 맞습니다. 그 측근들이 저는 틀린 전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측근들이 전부 가서 검찰에 가서 그렇습니다. 일종의 고백을 하고 있고 다 술술 그렇습니다. 예, 자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복의 보복이다. 보복이다. 네. 고로 칼끝은 신복으로 가야 된다. 신복으로 가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그리고 안 욕을 된다. 하려면 예. 정두원 이런 사람을 욕해야 된다. 정두원 의원은 왜요? 정두원도 지금 예. 이명박에 대해서 예. 있는 것을 막 얘기하기 예. 시작하잖아요. 아니, 다음 주에 나오실 건데요. 저희 아, 그래요? 프로에. 예. 어제 판도라에서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 번지수를 보면 잘못 짚은 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번지수를 정말 잘못 찍고 있다. 국가 축구대표 선수였던 이영표 선수 있잖아요. 네. 헛다리 전법 많이 썼잖아요. 지금 헛다리 전법을 쓰고 있다, 지금. MB는 지금 헛다리 전법을 쓰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헐리우드 액션 하고 있다. 예, 헐리우드 액션. 왜냐하면 그게 기침을 많이 했나요? 김희준 전 부속실장이 예, 가서 예. 진술하고 그리고 정두원 전 의원에 의하면 이명박이 일정표라는 거 아닙니까? 이명박이 그러니까요. 수첩이고. 예. 근데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제가 화면을 딱 보니까 네. 너무 겁먹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긴장해 있고 표정이 정도원 전 의원도 그런 표정 처음 본대요. 그렇게 당황하고 떠는 모습을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언론에 공개된 그 진술 내용도 중요하지만 네. 도대체 이 친구가 어디까지 분 거야? 가늠을 할 수 없기 15년 때문에 동안 15년간 누구 전화 걸려면 전화 걸어주고 누가 전화 오면 바꿔주고 네. 그리고 지갑에서 뭐 꺼내서 돈 주고 이게 했던 것이 다 김희중 씨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라도 겁나겠어요. 15년을 관리했던 수첩이 입을 열면 네. 15년을 다 입을 열면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일 두려운 게 저희 아내예요. 2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20년간 수첩. 그분께서 막 불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정도원 의원이 아주 중요한 얘기 했잖아요. 네. 측근 관리가 중요하다. 그럼요. 이 측근을 잘 관리해야 그래서 이 되는데 남편과 아내 오순도순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장윤성 기자도 예. 제일 위험해. 예. 측근 관리를 남편 선생님께서 불기 시작하면 끝도 그래서 없어요. 예. 그 김희중 씨 같은 경우는 네. 김일용 여사보다도 더 가까이 오랫동안 네. 생활했기 때문에 예.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지금. 근데 정도원 의원에 따르면 그 측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챙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부자인데 그 주변은 또 대체로 그 뉴스공장에서 오늘 아침에 네. 정도원 의원이 다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그러니까. 동호 반복하지 말자고. 그러니까요. 장윤선의 이 장윤선의 이슈파이터를 띄워야 되는데. 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만 그러니까요. 하자고. 어쨌든 저는 그 뉴스공장 그거 좀 미워요. 뉴스공장 미워요? 내가 오늘 나가서 이게 얘기 다 하려고 했는데 네, 하세요. 이미 다 털어먹었어. 김호준 그러면 안 돼. 김어준 반성해 이런 네, 거예요? 반성해.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요. 뉴스를 중간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안 돼. 이건 뉴스가 아니에요. 네. 어찌됐든 지금 보면 핵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제 검찰의 수사 칼끝이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특수활동비가 툭 불거진 것처럼 네. 보통 이제 언론이 보도가 되고 있지만 이미 차근차근 박근혜 특활비 때부터 네. 검찰이 수사 내사를 다 했다고 저는 듣고 네.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날짜를 언제 할까, 언제 정할까, 예, 예. 그것만 남아 있는 상태이지 않을까. 예. 그래서 손 없는 날로 지금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 검찰에서 이사 갑니까? 모든 준비는 다 끝났다. 검찰 내부에서 모든 준비는 다 네. 끝났다. 그래서 평창 이전이냐 평창 이후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저는 이 시대 참 예언인으로서 평창 이전이다. 평창 이전이다. 네.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요? 평창 이전에 이거 마무리해야죠. 왜냐하면 올림픽 기간 중에 또 네. 이런 뭐 국가적으로 별로 행복한 뉴스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평창의 평화 올림픽의 네. 축제 분위기를 만끽하려면 예. 이미 굳은 일은 다 해놔야죠.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을 또 언급했어요. 그래서 한 거예요. 평창 개막 전까지 날 잡아가지 마라. 그래서 시간 끌기 작전을 시간 끌기다. 한 거죠. 내가 예. 평창을 이렇게 유치했는데 예. 매몰차게 예. 평창 전에 예. 평창 개막식 나 텔레비도 못 보게 하고 날 잡아가면 안 된다. 저는 이런 의도라고 봐요. 검찰 조사 받으면서 텔레비전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보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 조사에 집중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 기분에 텔레비 보고 싶겠습니까? 그렇군요. 시간 끌기 작전으로 평창 얘기를 한 것이다. 네. 그렇지만 평창 전에 이 사건 마무리된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 포토라인 선다. 만약에 제 이 예언이 네. 틀리면 네. 정봉주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아니 의원님의 예언이 틀린데 왜 정봉주 손에 장을 지져요? 제 장을 지지기는 싫어요. 남의 손을 빌려서 장을 네네. 지진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거의 맞을 겁니다. 그분이 안 지질 것 같은데. 어찌됐든 말씀 주신 대로 평창전에 마무리가 돼서 네.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 굉장히 죄목이 또 많아요. 네.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네. 지금 특활비 문제 경우에는 이 김윤옥 여사의 명품백 논란으로 또 한 걸음 더 들어갔어요. 이럴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리 놀랄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네. 쉽게 말해서 간첩 잡으라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국가 안보. 네. 근데 그것을 유용해서 네. 공적으로 쓰든 네. 이명박이 쓰든 김윤옥 여사가 쓰든 뭔 상관이에요. 유용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어디다 썼냐는 것은 네.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감을 더 크게 일으키느냐 안 일으키느냐 그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은 죄질의 본질을 벗어나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박홍근 원내 수석부대표가 얘기했는데 또 예.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또 뭐 고발하겠다. 그러니까요. 고발을 명예훼손이다. 뭐 이렇게 예. 하는데 그것은 이제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될 일이고 네.
이 검찰이 봤을 때 국정원 특활비 같은 경우는 네. 비교적 증명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네. 일단 검찰 수사를 하고 네. 구속영장을 치면 네. 특수활동비 유용, 예. 공금 뭐 횡령 예. 내지는 뭐 국고 손실 혐의 예. 이걸로 예. 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스 관련해서 예. 또 이제 국정원 댓글 관련해서 네. 직권남용 부분 네. 김관진 전 장관이 보고하고 지시받았다 네. 뭐 이미 진술이 돼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것을 종합선물 세트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네. 우선은 물꼬를 트는 것은 특활비로 물꼬를 특활비로 튼다. 물꼬를 틀 것이다. 예. 근데 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집 압수수색 했잖아요. 네. 20억 유용 의혹이 있어요. 그건 주진우 기자가 예. 심심치 않게 좀 얘기했던 예. 분야예요. 예. 그래서 원세훈 전 원장과 예. 이명박과의 관계에 예. 있어서 같이 쓴 거 아니냐. 뭐 그런 의혹을 주진우 예. 기자는 예전부터 예. 제기해 왔는데 네. 원세훈 전 원장 거주지를 네.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예. 마지막 지금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그 특활비를요. 이제 소위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간첩 잡으라고 쓴 이게 대공수사에 쓰라고 책정된 특활비를 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같이 썼다. 그럼 한 사람만 처벌받습니까? 두 사람 다 두 사람 처벌받습니까? 다 처벌해야죠. 그럼 둘 다 근데 포토라인에. 이제 이 특수활동비도 예. 우리가 통칭해서 특수활동비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특수활동비가 있고요. 네. 특수공작비가 또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특수공작비를 이용한 게 더 죄질이 나쁘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특수공작비는 이제 주로 블랙 요원들이 네, 블랙. 예. 해외 첩보 네. 뭐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써는 그리고 사실은 그 담당자 이외에는 알아서 안 되는 돈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은 정말 예산 감시의 사각지대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까지 이제 빼다 썼다. 예. 이렇게 되면 예. 선거 때마다 가짜 보수 진영에서 예. 진보 진영은 안보는 무능하다 했던 그 프레임이 무너지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아니 박근혜도 이명박도 국정원 안보를 위해서 책정된 예산을 네. 사적으로 이용했다. 네. 이것은 두고두고